내 이름은 김은순. 조남주 단편소설. 올해 나이 29, 은수는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매장 스태프다. 13년 전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대유행을 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은수는 학원도 빼먹고 필사적으로 김삼순을 본방 사수했다. 삼순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알 것 같았다. 은순도 삼순처럼 순이기 때문이다. 김은순으로 살아온 순간순간들이 떠올라 주먹을 물고 울음을 삼키곤 했다. 드라마의 내용은 촌스러운 이름과 뚱뚱한 외모를 가진 노처녀 김삼순의 인생과 사랑 찾기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삼순은 시련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괴로워하고 계속 맞선을 보고 번번이 지금의 남자가 인생 마지막 남자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때는 은순도 저 나이에는 그런가 보다 했다. 드라마 속 삼순의 나이는 30, 16 은순에게 너무나 까마득했던 나이, 노처녀로 불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나이. 내년이면 은순도 바로 그 30이 된다. 직장인이 된 후로 은수는 눈썹을 그리지 않는다. 시간은 없는데 화장을 안 할 수는 없어 작년 봄 아이라인과 눈썹 반영구 문신을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속눈썹 연장 시술도 받고 있다. 화장하는 것을 좋아해서 학생 때는 공들여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다녔지만 요즘은 세수한 후 기초 제품과 CC 크림 정도만 얼른 바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립스틱을 칠하는 것으로 끝이다. 발색이 좋은 고급 브랜드의 립스틱으로 입술을 채우며 은수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시간과 열정을 대신할 기술과 제품의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 요즘은 서비스 교육기관이라 아침이면 1시간 반 거리의 본사로 출근한다. 함께 교육을 받는 계약직 인턴들의 연령대가 의외로 높다. 전체 40명 중 30대가 10명이 넘고 40대도 2명 있다. 오늘은 실제 매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역할극을 했다. 은순이 클레임 거는 손님 역할을 했는데 음식이 짜다, 딱딱하다, 차갑다, 응대가 늦다, 불친절하다 라고 끝없이 항의했다. 항의를 참 잘한다고 농담 섞인 칭찬을 받으며 은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실제로는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일이다. 딸로, 학생으로, 직원으로, 손님으로 역할을 다 하려고만 했을 뿐 자신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요구해 본 적도 없었다. 은수는 미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했다가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 경영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어머니의 표현을 빌리면 식당 일을 한다. 등록금에 보태려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시작이었다. 학생 때는 서빙이나 설거지, 청소 같은 단순한 일을 했고 졸업 후에 계약직 인턴으로 들어와 매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일을 잘하고 교육 점수도 잘 받는다면 정규직 매니저가 되어서 지점을 총괄 운영할 수 있다. 남들 다 힘들다는 일이 은수는 처음부터 재미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고 계절이 바뀌어 매장을 다시 꾸밀 때면 은순이 더 설렜다. 하나의 작은 세상을 꾸려가는 일, 매장 컨셉부터 인테리어, 메뉴와 플레이팅까지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랐다. 일단
지금 일하는 매장의 매니저가 되는 것, 언젠가 개성 있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이 은순의 목표다. 휴일에 못 쉬고 퇴근이 너무 늦는 건 그러려니 받아들였는데 가족의 응원이 없다는 건 힘들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겠다고 할 때도 다시 대학에 가겠다고 할 때도 아버지가 심하게 반대하셨는데 매번 어머니가 은순을 대신해 싸우고 설득해 주셨다. 그런 어머니가 이번 일은 못마땅하시단다.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을 거냐고 성화다. 이 과정을 차근차근 밟으면 매장 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왜 하필 식당이냐, 처음부터 책임자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냐, 그러려고 대학에 간 거냐고 계속 묻는다. 게다가 요즘 아버지는 걸핏하면 9수 타령이다. 은순이 넘어져도 소화가 안 돼도 휴대폰이 고장나도 9수이기 때문이란다. 지독한 몸살로 출근도 못하고 며칠 앓았을 때는 은순도 아버지 말대로 진짜 9수인가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는 매장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놀러왔다. 은순이 너무 바빠 통 만날 수가 없다며 아예 모임 장소를 은순의 매장으로 한 것이다. 가장 먼저 결혼해 올 초 출산한 친구는 100일이 막 지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타났다. 은순이 아기 먹이라고 삶은 감자와 고구마를 따로 챙겨주었는데 친구가 웃으며 아기는 아직 분유밖에 먹지 못한다고 했다. 분유 가루는 젖병에 끓여 식힌 물은 온도에 맞춰 보온병에 담아왔다. 친구는 산후조리원에서 본 모습과 전혀 달랐다. 결혼 전부터 즐겨 입던 원피스가 잘 맞을 정도로 이미 붓기는 다 빠졌고 화장도 적당했다. 아주 커다란 가방에서 젖병, 보온병, 가제수건, 턱바지, 물티슈, 딸랑이, 헝겊책 등을 끝도 없이 꺼내 능숙하게 아기를 돌봤다. 육아휴직 중인데 어린이집 대기번호가 100번도 넘는다며 복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꼼꼼하고 성실하고 누구보다 일을 좋아하던 친구다. 저렇게 태연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친구가 너무 의연하고 아기가 너무 예뻐서 은수는 마음이 복잡했다. 친구가 보채는 아기를 안고 얼으며 말했다. 너희도 서둘러. 조리원에서 보니까 확실히 회복하는 게 한 살 한 살 다르더라.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었다. 아버지도 매니저님도 잘 나가는 선배들도 오늘 모인 29 동갑내기들까지도 마치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말했다. 결혼이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지노선. 더 늦어지면 못하거나 떠밀리듯 아무하고나 하게 될 거란다. 안 그래도 심란한데 까다로운 고개까지 있었다. 친구들 바로 옆 테이블에 중년 남자가 고기에서 냄새가 난다며 은순에게 자꾸만 먹어보라고 했다. 사과하고 다시 조리해 준다는데도 본인이 보는 앞에서 먹으라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냐고 반말로 따지며 계속 어깨를 툭툭 쳤다. 평소 같으면 돌아서서 투덜거리고 말았을 텐데 친구들이 보는 데서 모욕을 당하니 견디기 힘들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멀리서 지켜보던 남자 매니저가 와서 묻자 고객은 점잖게 다시 조리를 부탁했다. 은순에게는 그렇게 막무가내더니 나이 많은 남자 매니저는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도 자존심 상했다. 퇴근길 은수는 남자친구와 통화하며 오늘 느꼈던 불편한 감정들을 털어놓았다. 기분 나빴겠네. 근데 자기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예민해? 뭐? 과도? 예민? 하긴 돈도 한 번 안 벌어본 네가 뭘 알겠니? 남자친구는 은순보다 3살이 어리고 아직 학생이다. 은수는 예민하다는 말을 가장 싫어하고 남자친구는 네가 뭘 아느냐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 이미 서로 마음이 상해버렸고 은수는 나중에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평소의 피곤과는 다른 더 날카로운 표정의 은순을 보고 아버지는 남자친구와 싸웠냐며 또 아웃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어린 남자친구를 못마땅해 했다. 그 녀석 졸업하고 취직하기 기다리느니 결혼 준비 다 된 남자 만나는 게 빠르겠다. 아빠 회사에 일하느라 홍기 놓친 아까운 노총각들 많아. 아빠가 소개해 줄까? 내가 무슨 재고품이야? 왜 못 팔았지요 안달이야. 그리고 그 노총각들이 일하느라 홍기를 놓쳤는지 변변치 않아서 여자를 못 만났는지 알게 뭐야? 괜찮은 친구들이야.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아는 거지. 이번에는 어머니가 거들었다. 남자고 여자고 제가 데리고 살 사람은 제가 봐야지. 왜 당신이 본대? 그제야 은수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다. 나는 정말 결혼이 하고 싶은가? 아니다. 그런데 왜 조급한가? 29이라서 은순이 겪은 모든 일들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고 29이기 때문에 벌어진 불행은 아무것도 없다. 39에도 49에도 59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3년 전 삼수는 말했다. 심장이 딱딱해졌으면 좋겠어. 30을 앞둔 은순에게는 여전히 두근거리는 일들이 많다. 매장에 나갈 때도, 교육을 받을 때도, 남자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다. 좋은 영화를 보고 예쁜 옷을 입고 상쾌한 향수를 뿌릴 때도 그렇다. 심장이 딱딱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촌스러운 이름, 버거운 일상, 불안한 미래, 하지만 계속 두근거릴 줄 아는 김은순으로 살고 싶다.